안녕하세요. 협성과 함께하는 제3회 주니어 북튜버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 현지 영선입니다. 저희가 읽은 책은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평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입시에 취업 준비에 치여서 전혀 독서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방학을 기회로 이 책을 읽고 리뷰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지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의미심장한 제목 때문에 무척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저자는 브래디 미카코, 보육자이자 작가인 미카코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국 음악이 너무 좋아 영국에 자주 체류했다. 그런 그녀는 영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썼다. 그녀의 아들은 착실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은 아이다. 그는 독실한 친가 덕분에 지역 최고의 가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의외로 영국 백인 노동자 계급 중학교에 입학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 사실을 안 주변인들은 꽤 결이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네 라고 말했다. 때는 초등학교 마지막 학기로 엄마와 아들은 중학교에 견학을 가게 된다. 견학에서는 학교의 분위기, 학생들, 그리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 당연히 가톨릭 중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가톨릭 학교와는 다르게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느낀 탓인지 밑바닥 중학교를 가기로 한다. 하지만 즐거운 학교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입학 이후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구 밑바닥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들은 모든 영국의 학생들의 필수 과정인 뮤지컬에 참여하게 된다. 뮤지컬은 바로 알라딘. 아들은 천연덕스러운 지니 역을 맡게 되고 알라딘 역에는 다니엘이 맡게 된다. 부모님이 헝가리 이민자 출신의 잘생긴 다니엘. 한눈에 봐도 이목을 끄는 그는 알라딘 그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사건은 뮤지컬을 연습하던 중 일어났다. 좀처럼 안무를 익히지 못하는 흑인 여자아이에게 다니엘은 이런 말을 한다. 검둥이 주제에 춤도 못 추다니 정글의 원숭이니까 바나나를 주면 잘 출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인종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자신도 이민자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에 대한 화가 난 그녀의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니엘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아들은 일본인과 동시에 잉글랜드 사람, 그리고 남성이라는 성 정체성과 가난이라는 계급 정체성 등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이다. 그런 아이가 중산층 가톨릭 학교의 다양성과는 다른 밑바닥 중학교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종, 섹슈얼리티, 가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이야기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옐로라는 정체성과 화이트라는 정체성 사이의 괴리와 소속감 문제로 잠깐 블루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옐로의 화이트 약간 블루. 하지만 이 책이 끝날 때 그는 나는 옐로의 화이트 약간 그린이라고 말한다. 미숙이나 경험 부족을 나타내는 그린. 이제는 괴리감에 블루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고 정체성을 탐색하는 단계인 것이다.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의 블루는 그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통 일기이다.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책 내용 속에서 했었던 다니엘과 알라딘 에피소드,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팀에게 교복을 전해주는 에피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설이 오는 날 노숙자들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가 그들을 보살펴주는 에피소드, 이 세 개가 제일 인상이 깊었네요. 먼저 다니엘이 뮤지컬에서 A Whole New World를 소화해내지 못해 뮤지컬에서 임기응변으로 미카코 씨의 아들이 대신 불러주는데요. 그 일을 통해 둘은 친구가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진짜 성숙하다고 느껴졌어요. 다니엘은 그에게 춤권을 맡긴 목소리가 싫다느니 라는 어떤 동양인 인종차별까지 하곤 했지만 뮤지컬을 커버 쳐주고 나서부터는 먼저 번호까지 주고 다니엘과 친해지게 됐답니다. 여기서 그런 건 상관없어 2달 넘게 연습했는데 하이라이트가 엉망이 되면 다들 노력한 게 쓸모 없어지잖아.
다니엘이랑 나랑은 최악의 적 아니면 최고의 친구가 될 것 같아. 특기가 비슷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친구와 손절하지 않고 가르치고 잘못을 알려주려는 태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이런 인종차별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인정하고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타인을 용서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친구가 되어 다니엘도 같이 성장하니까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밑바닥 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팀과 친구가 되는데요. 팀은 해진 교복을 입다가 형의 교복을 물려 입고 다니는 탓에 놀림거리가 되곤 합니다. 엄마가 해진 교복을 수선해 되파는 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미카코와 아들은 팀에게 수선한 교복을 미리 빼두고 어떻게 전해줄지 고민하는 모습이 공감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네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본인은 그것을 동정 혹은 측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인정. 서로 좋게 행동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좋다고 생각해요. 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소중한 친구로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입장에서는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선물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지역 사람들이 발벗고 폭설 오는 날의 노숙자들을 케어해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노숙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지만 인식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인정. 우리는 사람들에게 민폐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발벗고 길가의 노숙자들을 구조하거나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달까요? 정말 인류애가 가득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봐도 그들을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혐오의 영역까지 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배울 점이고 내가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책의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중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인정. 학생들이 다양하게 밴드도 만들어서 자작곡도 만들고 그런 녹음실이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것도 신기하고 공연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성교육, 남성, 여성의 성관계에 준할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몸을 공부하고 성 전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뮤지컬이 학교 교육의 필수로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한국은 완전 입시 경쟁 사회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저런 활동의 기회는 정말 적고 그냥 암기식의 공부만 16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점이 영국과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꿈을 찾아서 대학을 가라고는 하지만 그런 일말의 기회나 자유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영국의 다양한 활동과 공교육의 선생님들의 케어가 정말 부럽다고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현지 영선이었습니다. 안녕. 저는 그냥 해. 저는 조금 책의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다시 하지.